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신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AR이 무엇이고 그리고 AR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질문을 주셔서 만드는 영상이고요. 혹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무엇인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이들의 독서 레벨을 측정하는 독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AR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돼요. 한 가지는 독서 지수란 뜻으로 쓰이고요. 한 가지는 아이들이 책을 보고 문제를 풀게 되는 퀴즈 의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일단 독서 지수로서의 AR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지수로서의 AR은 우리가 책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A라는 책이 있으면 이 책의 난이도가 과연 우리 아이가 읽기에 적합할까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이 책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진 친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해 놓는 점수가 AR 점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자, Magic Treehouse Fact Track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독서 지수가 얼마가 될지가 궁금하다. 우리 아이가 3학년이 돼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5학년 돼 이 책을 즐겁게 읽을까? 이런 게 궁금하다면 일단 먼저 AR 지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AR 지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독서 지수는 사실 출판사별로 다른 독서 지수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혹은 책을 내놓는 곳에서 다른 독서 지수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Z까지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렉사일처럼 어떤 책의 지수를 숫자로 뭐 670, 350, 1137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점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A에서 Z까지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A는 시작인 거고 Z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는 감은 오는데 3학년짜리 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렉사일 지수도 렉사일 전문가는 이 점수가 몇 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670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에 대한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AR 같은 경우는 0.0에서 시작을 하고요. 각각의 점수가 몇 학년 몇 번째 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0.7이라고 되어 있으면 0은 킨더, 미국은 K에서 12까지 들어가니까 유치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치원 7번째 달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12.3 이렇게 나왔으면 12학년의 3번째 달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읽을 수 있는 어휘와 문법과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책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3.7이구나 그러면 3학년 미국 아이 기준으로 3학년 7번째 달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나와주는 거고요. 책에는 이 AR 지수뿐만 아니라 북 포인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 두께라던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점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북 포인트는 책이 얇으면 0.5, 책이 좀 두껍고 어려워지면 1, 3, 7 뭐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독서 지수로서의 AR은 딱 봤을 때 몇 학년 몇 번째 달 수준이다 라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AR 퀴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퀴즈를 만들어내는데 르네상스사에서 이 각각의 책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AR 퀴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R 퀴즈는 개인적으로는 구매는 안 되시고요. 보통 저희 같은 기관에서 등록해서 그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자기가 읽었던 책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AR 퀴즈를 본다는 것 자체가 AR 퀴즈를 보지 않는 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AR 퀴즈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AR 퀴즈가 물어보는 게 이제 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주는데요. 토플 같은 어려운 시험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책에 쓰여 있었던 정보가 정확하게 답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거든요. AR 퀴즈는 일단 그걸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왔던 A란 정보가 선택지 A, B, C, D 4개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정확하게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책을 자세히 정확하게 봤던 친구들은 정답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비슷비슷한 답변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 책에 나왔던 정보인지, 즉 얼마나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AR 같은 경우가 문제가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책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좋은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책이 정말 길었는데 그 긴 책에서 정보를 하나씩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책 한 권 한 권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대략적으로 어떤 책은 몇 점 정도의 책을 몇 점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AR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읽은 책이 5.1 정도의 수준인데 대략 80% 정도의 점당률을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읽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1 수준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60%밖에 정답률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낮춰서 읽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준은 AR 자체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SR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SR은 쉽게 말해주면 레벨 테스트거든요. 요건 따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SR 관련 영상을 보시고요. SR 기준으로 맞춰서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아까 질문이 그러면 AR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AR이 꼭 필요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드려볼게요. 질문 주신 분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문제집만 봤던 친구들하고 AR을 계속 풀었던 친구들하고 좀 나중에 SR 테스트를 보면 점수 차이가 나진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질문 자체가 약간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AR이라는 그 시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읽고 난 다음에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퀴즈를 보는 거고요. 문제집은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문제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집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문이 하나가 있고 그 지문을 확인하는 문제가 그 밑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지문이 있고 한쪽에는 그 지문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보는 컴프레션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어쨌거나 문제집 같은 경우는 지문이 매우 짧고 짧은 글을 제대로 해석했는가를 보는 게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긴 흐름의 긴 호흡의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AR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책 한 권을 볼 때 이 아이는 몇 단어 정도를 인풋으로 가져갈까? 라는 부분하고 아이가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을 읽었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인풋으로 가져갈까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책 한 권을 읽은 친구들이 한 페이지를 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풋을 가져가게 돼요.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책을 읽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테스트를 볼 때 언어적인 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테스트를 볼 때 SR 같은 경우가 어휘도 물어보고 그리고 컴프레션도 물어보고 이 상황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적합한 문장이 만들어질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측정을 하거든요. 당연히 책을 많이 봤던 친구들이 인풋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기에 편한 문장들을 잘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을 보는 게 좋습니까? 안 보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AR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제집을 보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개 서로 다른 걸 놓고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책을 기준으로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R을 보는 것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져가는 한 페이지를 읽고 한 페이지에 대한 컴프레션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독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다독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다독으로 잘 다져진 친구들은 흐름만 보다가 어떤 중요한 정보 자체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냥 스르륵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독으로 좀 책을 읽는 게 편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정독,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집처럼 하나의 짧은 글을 읽고 그 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기준으로 치자고 한다면 한 3.4점대까지 어느 정도의 인풋이 제대로 긴 호흡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3점대가 충분히 넘은 친구들은 좀 정교함을 잡기 위해서 문제집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SR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3학년, 4학년 정도의 리딩 레벨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3, 4학년 정도 레벨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가 어린데 어린아이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자꾸 주면서 확인을 자꾸 해보는 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그 영어가 남지도 않는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풋 많이 넣어주시고 아이가 인풋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정독을 들어가면서 이 정독에 대한 문제 풀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